알파 6700, GV10 마크2, FX30 이런 크롬 미러리스를 사용하다 보면 광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. 특히 여행과 브이로그 용도로 고민을 하신다면 생각해야 하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. 그럴 때 이 렌즈가 좋은 대안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빌트록스의 9mm f2.8 에어 렌즈입니다. 이 렌즈의 한 줄 평을 하자면 굉장히 깔끔한 렌즈입니다. 기본기가 잘 갖춰진 렌즈 같고요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.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9mm의 초점거리 그리고 f2.8의 조리개 값을 가진 이 렌즈는 정가가 27만 9천 원. 차포 떼고 보더라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. KPP 샵에서 렌즈를 제공해 주셨고요. 덕분에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KPP 샵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이 기본기가 탄탄한 것은 목적에 맞게 사용했을 때 좋은 사용성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정도면 초광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초광각 단렌즈의 사용처를 한 3가지 정도 꼽아보자면 브이로그 촬영, 실내 촬영, 그리고 풍경 촬영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렌즈는 그 3가지에 사용했을 때 모두 괜찮았어요. 먼저 브이로그. 우리가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화각이잖아요. 대부분의 표준 렌즈, 16mm 이상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들은 한 손으로 들고 촬영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특히 손떨림 보정이나 여러 가지 보정 효과를 넣게 되면 크롭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에서 12mm 정도는 사용해야 부족하지는 않게, 답답하지는 않게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사용해보니까 9mm의 화각은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. 브이로그를 하면서도 특히 좋다고 느껴졌던 환경이 일단은 당연히 나를 비추는 환경, 그리고 친구나 지인이 같이 나오는 환경, 마지막으로 팔을 좀 길게 뻗기 부담스러운 길거리 같은 환경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기가 좋았고요. 특별히 f2.8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그래도 광량 확보가 좀 되는 편이고 어느 정도의 아웃포커싱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볍죠. 무게가 175g이에요.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디 들고 다녔을 때 부담도 없는 편이고요. 책상 같은 곳, 좁은 공간에 올려놓았을 때도 공간 차지가 적다는 장점이 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앞으로 브이로그 촬영에 많이 사용할 계획이고요. 개인적인 브이로그 조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알파 6700의 빌트록스 9mm 렌즈, 소니의 브이로그 그립, 그리고 ECM B10이라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차차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카메라 같은 경우도 리뷰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최근에 네팔을 좀 다녀왔는데요. 네팔에 가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이 조합으로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면 이 조합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실내 촬영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성가대 동영상 촬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 성가대가 보통 위층에 있다 보니까 객석에서 촬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슈팅 거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광각 렌즈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환산 16mm, 그러니까 크롬 미러리스 기준으로 10에서 11mm 정도도 조금 타이트하다고 느껴졌는데요. 9mm를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여유롭게 촬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영상을 보시면 16mm에서는 지휘자의 손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9mm에서는 전신이 다 나오죠. 그리고 이런 직선이 좀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는데요. 왜곡이 정말 잘 잡혀 있더라고요. 상당히 놀랐습니다. 특히나 광각 렌즈가 가뜩이나 원근감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렌즈 왜곡까지 심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면이 탄생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 빌트록스 9mm 에어 렌즈는 예를 들어서 건물 촬영 같은 거 있죠.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하거나 패닝이나 무빙이 들어간 샷을 촬영하기도 괜찮았습니다. 다시 말해서 풍경을 촬영하기에 정말 괜찮았고요. 네팔에 가서도 타임랩스 용도로 알파 6700의 9mm 렌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. 네팔의 그 광활한 풍경을 담기가 좋았고요. 촬영해봤을 때 화질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9mm, 환산 13.5mm 정도면 초광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초광각 혹은 초망원 같은 극단적인 단렌즈들은요.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용도대로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. 이 렌즈는 가볍고 성능도 좋고 왜곡도 잘 잡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렌즈를 사용할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. 이러한 용도로 이 렌즈를 사용해야겠다. 그 용도대로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마 브이로그와 여행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.
가볍게 6700이나 GV10 마크2에 물려서 적당한 표준 렌즈 하나랑 같이 들고 다니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그 밖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. 일단 외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. 소재와 마감 부분에서 굉장히 잘 타협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딱 만졌을 때, 소재 괜찮은 거 쓴 것 같다. 보기에 나쁘지 않다.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. 카메라와 일체감도 좋은 편입니다.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가볍다는 것이 이 렌즈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초광각 단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초광각 단렌즈라는 컨셉이 사용하기 쉬운 렌즈는 사실 아닙니다. 두루두루 사용하는 올라운더 렌즈는 더더욱 아니고요. 하지만 크롬 미러리스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광각 렌즈가 고민되는 시점이 꼭 생기거든요. 특히 브이로그나 여행, 실내 촬영을 많이 하신다면 광각 렌즈가 하나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혹은 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싶은 순간이 생기거든요. 사실 기존에는 그랬을 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특히 10mm 아래로는요. 그랬을 때 이 렌즈가 참 좋은 접근성을 가져다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도전하기에 적절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.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궁금하시다면, 고민이 되신다면 한 번쯤 사용해 볼 법하다. 괜찮아요. 정말. 결론을 좀 내보자면 가격 당연히 좋지만 이 렌즈는 가격을 떼놓고 보더라도 기본기가 탄탄한 괜찮은 렌즈예요. 이 화각과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수행해주는 렌즈입니다. 개인적으로 빌트록스 단렌즈에 대해서 애정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. 제가 동영상을 공부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많은 렌즈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느낀 점은 예전에도 물론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렌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었지만 이제 와서는 정말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성능을 가진 렌즈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이 에어라는 라인업은 빌트록스에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탄탄한 성능을 뒷받침해주는 렌즈 라인업이라고 합니다. 네, 실제로 그 말에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. 이 렌즈 말고도 빌트록스의 괜찮은 렌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.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달아둘 테니까 KPP 샵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